나르시시스트를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까봐 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죠. 이들의 내면은 공포로 가득하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차 있으며 편집증도 있는 데다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늘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미 지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매일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매일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토록 날마다 고민을 하는 것인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을까봐 늘 염려합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두고 떠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병적으로 반응하죠. 나르시시스트가 주변 사람의 마인드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마인드를 조종해서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아주 하찮고 무의미한 존재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 자신을 떠나버릴 거라는 느낌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키 작은 어린아이가 난 키가 작지 않아, 내가 얼마나 키가 큰데 라며 우기는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과시하는 데에 몰두하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떠받들고 칭송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매우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을 버릴 거라는 두려움과 염려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속을까봐 염려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남을 잘 속이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교묘하고 복잡하게 할수록 지혜롭다고 판단해요. 손익계산 없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죠.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속인다는 생각이 들어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에 있어서 남들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어야 자신이 우월하다는 망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속여서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신이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속지 않으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며 살아가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눈에 음식만 들어오고 먹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죠.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은 속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들 내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속이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지 않으려는 욕구가 너무도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자신의 흠과 결점을 발견할까봐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흠이나 결점은 비판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 어떠한 비판도 건강한 태도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비판이고 자신에게 도움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절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는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 행동을 했다가 곧바로 보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늘 타인의 흠과 결점을 찾아내서 까발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열을 올리며 타인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자신을 향한 아주 조그마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내가 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무조건 틀린 것이라는 너무도 심한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염려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간주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조건 우월한 존재로 보이기를 원해요. 따라서 이들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업적을 쌓는 데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놓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더라도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화려해 보이는 사람, 자신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죠.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이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줄어들지 않고 끝이 나지도 않습니다. 5번째, 놀림거리가 될까봐 염려합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이성을 잃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폭발한다는 내용의 댓글이었죠.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외모를 비하당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것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놀림거리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놀림거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놀림을 받았을 때 그 반응이 평범한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기분 나빠하고 삐지거나 화내며 상대방의 말을 맞받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마치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을 만났다는 듯이 이성을 잃고 분노를 과도하게 분출한다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놀림당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놀림받는 것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을 놀리려 든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쁜 내색을 아주 조금만 해도 예민하다며 삿대질을 해댑니다.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잘 맞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될까봐 한시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타인을 놀림거리로 삼으면 타인이 자신을 놀림거리로 삼지 못할 거라는 아주 얕은 생각으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남이 나를 깔보기 전에 내가 먼저 깔보려고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남들을 놀려대는 것이죠. 예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줄 방법이 없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그저 그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법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것보다 더 그들을 망칠 수는 없거든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날마다 지옥 같은 내면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그 속에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거기서 좀 나오라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를 매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겠답시고 어설프게 그들에게 뭔가를 해봤자 그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제 채널에 있는 정서적 호신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매일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